마포, 예를 들어서 마포 이 공덕 중심지에서 남산까지 이 녹지축이잖아요. 여기가 녹지축. 용산 민족공원까지 도보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녹지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나요? 바로 연테르파크. 안녕하세요, 부자선생입니다. 오늘 중요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바로 지난번에 나온 선왕권 대개조에 이어서 오늘은 대개조 2탄입니다. 2탄. 대개조 프로젝트 2탄이고요. 이제 강북권 대개조에 대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강북권에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하고 대규모 유휴지는 화이트 사이트를 도입함으로써 강북 전성시대로 만들겠다라는 보도자료가 나와서 오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제가 아까 오늘 오전에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튜브에 나와서 발표하는 걸 보고 간단하게 먼저 블로그 그리고 제가 여기 커뮤니티 글에 한번 글을 썼었어요. 제가 그 당시 그냥 간단하게 썼었는데 사실 그렇게 크게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대부분 기존에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이랑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용역 다 어떻게 보면 짜집기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그리고 오늘 이제 집에 와서 PPT로 제가 급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행설수설할 수 있는데 좀 이해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 PPT 자료랑 그리고 오늘 나왔던 보도자료 같이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 영상이 올라가 있고요. 앞으로도 일주일에 한 개씩 멤버십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올릴까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도자료가 사실 정치학적으로도 이제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총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나 보시면 이거 제가 이 기사를 이 그림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이제 연합뉴스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파란색이 더불어민주당 우세 지역입니다. 이 빨간색이 국민의힘 우세, 경합 우세 지역이고요. 그럼 지금 동남권은 이미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어떨까요? 이 강북, 그러니까 동북권, 서남권, 그리고 서남권, 그리고 여기 서부권 지금 다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금 이곳에서 표를 많이 얻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조금 급하게 오늘 보도자료가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지만 오늘은 제가 이 서울시 도시계획 측면에서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어떻게 나왔나요? 지난번에 이 선왕권 대개조가 나왔었습니다. 선왕권 대개조에 대한 보도자료가 최근에 나왔었죠. 그리고 곧바로 오늘 강북권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동북권, 서부권 여기에 대개조 2탄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선왕권에 대해서 선왕권 대개조 1편이 나왔다면 오늘은 동북권, 서부권의 대개조 2탄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선왕권 대개조에서 핵심은 뭐였나요? 바로 중공업 지역이었습니다. 중공업 지역. 여기서는 중공업 지역이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보도자료에서는 여기 서부권 그리고 동부권 핵심은 저는 상업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업지역. 물론 주거지역 그리고 다 나오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핵심은 상업지역을 확대하겠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서남권에서는 중공업 지역이 주요 키워드였다면 오늘 나온 강북권 대개조 그러니까 서부권, 동부권에서의 주요 키워드는 상업지역이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보도자료 아마 대부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탄 결국 핵심은 이렇게 일자리 중심입니다. 일자리 중심. 상업지역 확대하겠다는 것이 뭔가요? 바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경제도시로 만들겠다. 지금의 이제 일자리는 보통 도심권이랑 이 동남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강남. 상대적으로 서부권 그리고 동부권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생각나는 일자리가 있나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상업지역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주거환경, 일자리, 문화공간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뭔가요? 직주락입니다. 직주락. 최근에 계속 강조하고 있죠. 서울시가. 그래서 이 주거환경, 그리고 직은 결국 일자리, 그리고 락은 문화공간
이렇게 다 매칭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거지역에서는 상계, 중계동, 그리고 일자리에서는 상업지역을 무려 지금부터 최대 두세 배 확대함으로써 강남 수준까지 따라잡겠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리고 문화공간은 뭔가요? 주민 누구나 20분 내에 녹지 접근, 수변 거점 공간을 조성하겠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실 이 직주락이 왜 났나요? 결국은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에서 보행 일상권 있잖아요. 보행 일상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직주락 기능을 갖춘 도시를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이 대개조 결국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도자료부터 뭐 간단하게 언급하고 갈게요. 그래서 지금 주요 키워드를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히 이 유휴부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 유휴부지, 결국 유휴부지는 어떤가요? 대부분 지금 서울시, 시유지, 아니면 뭐 국유지도 있겠죠. 국유지, 공유지 이렇게 다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컨트롤이 가능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간의 땅은 이제 제한이 있어서 이 대규모 또 이거 유휴부지가 자체가 또 대규모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창동 상계, 신내, 차량기지, 이전부지 이런 것들이 다 언급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하이트 사이트 뭐 제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계속 싱가포르에서 마리나베이 성공 사례인 하이트 사이트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그래서 이거를 최초로 도입하겠다. 이거를 강북에다가 최초로 도입하겠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인센티브를 줘야겠죠. 기업에서 이제 개발할 수 있게 최대, 이것도 뭐 물론 최대입니다. 최대 상업지역까지 종상향하고 용적률도 1.2배, 그리고 공공기여도 기존 60%에서 50%로 낮춤으로써 사업성을 높여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의 강북권은 배드타운에서 벗어나서 계속 이 일자리 중심의 신경제도시로 재탄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거지 부분이거든요. 주거지는 기준에 여기 택지 지구가 많잖아요. 뭐 상계, 그리고 중계, 월계, 이 월계 다 이 택지 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다 자세한 건 제가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하다. 이것도 다 기준이 발표가 났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신도시급으로 이제 서울시 자체가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기존의 택지 지구를 신도시급으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규제를 완화해서 또한 일자리도 넣어주겠다. 이것이 핵심이겠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여기 정원도시, 이게 직, 이게 주, 락, 결국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강북은 대교죠. 특히 계속 대규모 유휴부지에다가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조성하겠다. 그래서 강북 전성시대를 다시 열겠다. 이게 결국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또 아까 계속 상업지역을 지금 최대 두세 배까지 늘린다고 했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또 어떻게 보면 또 역차별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보시면 상업시설의 면적이 동부권, 서부권 합쳐도 다른 권역권보다 작습니다. 심지어 이 서남권보다 작아요. 서남권보다. 그래서 지금의 동부권, 서부권은 상업지역이 적으니까 더 늘려도 된다. 이런 명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취약한 상황도 있지만 개발 가능성이 높은 노후주거지, 첨단 산업 조성이 가능한 대규모 휴부지를 활용해야겠다. 그리고 여기 또 대학도 많거든요. 이러한 풍부한 인프라를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직주락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우선 이 주관경에서는 상계, 중계 이렇게 언급되죠. 상계, 주공, 대단지 아파트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키겠다. 그래서 뭐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정상화시켜주겠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이 상계, 중계, 월계 이 주공 아파트 단지들 있잖아요. 잘 봐야 됩니다. 이런 거 다 잘 봐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조금 빨리 재건축을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존 신통기획보다 더 빠르게 뭐 패스트 트랙 신통기획도 나왔었잖아요. 이것도 결국 다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역세권에는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이 가능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공기여도 기존 15%에서 10% 낮춤으로써 사업성을 개선시켜 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용적률도 1.2배 상향 해주겠고, 그리고 이제 재개발 측면에서는 앞에는 이제 재건축, 앞에 뭐죠? 아까 상계, 중계, 월계 이런 택지 지구들은 이제 재건축 관련돼 있고요. 여기는 이제 재개발입니다. 재개발도 노후도 현재 67% 요건을 60%로 완화하겠다. 그리고 뭐 폭 6m 미만 소봉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 주거지도 재개발 대상 포함시킬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이 가능한 구역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또 주의해야 될 것들이 뭔가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재개발, 지금 구역 지정 이런 거에 대해서 희소성이 낮아질 수 있어요. 결국은 많아진다는 것은 뭔가요? 희소성이 낮아진다. 결국은 이제 옥석가리가 더 중요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재개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이유가 지난 시장에서 기존에 뉴타운 개발지를 다 해제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남아있는 뉴타운 사업지들은 희소성이 많았겠죠, 반대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더 급등할 수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계속 완화해주고 대상지 확대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희소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성 같은 거를 잘 따져야 되겠죠. 사업성이라든지 이제 우선순위가 있겠죠. 개발의 우선순위. 이런 개발의 우선순위가 어디가 높을지 이런 것들도 다 따져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또 다 챙기고 있죠. 지금 보면 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는 뭐 층수 이런 제약 조건이 많았거든요. 높이 제한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또 이제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 정비한다. 뭐 새로운 또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사실 이게 그렇게 크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네요. 그래도 뭐 지금보다 나아지겠지만 투자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산자락 모아타운, 사실 모아타운 자체도 지금 잘 뭐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산자락 모아타운이라 하면 더 사업성이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결국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상업지역을 두세 배 확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겠죠. 근데 이게 공짜로 해주는 것은 또 아닙니다. 단순하게 야 나도 상업지역 종상해 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민간에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다 해줄 수가 없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이렇게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이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다는 가정하에 상업지역을 최대 두세 배까지 늘림으로써 강남 수정까지 늘려서 균형 발전을 이룩하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동부권이랑 서부권은 지금 동부권 343제곱미터고요. 상업지역의 면적이에요. 그리고 서부권은 176제곱미터입니다. 이게 합쳐도 도심권, 동남권, 무려 서남권보다도 상업지역이 미약합니다. 지금 너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세 배 늘려도 이제 강남 수준까지 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앞으로 더 혜택을 줘도 된다. 이렇게 서울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계속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휴부지에는 하이트 사이트 최초로 도입하겠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이렇게 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말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대규모 공공 민간 부지에다가 하겠다.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차량 기지, 터미널, 공공 유휴 부지, 역세권이 해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렇게 일자리 기업 유치가 의무화됩니다. 의무화. 그러니까 계속 전제 조건이 있죠. 그래서 뭐 최대 상업적으로 정상이 가능하고 용적률 1.2배, 뭐 허용용도 자율 제한, 공공기여 60%에서 50%로 완화해주겠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나온 것들을 다 잘 봐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창동상계 보시면 기업 이제 일자리 직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또 문화시설이 공개됩니다. 그러니까 락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창동상계 이 주변에 이제 상계 아까 말씀드렸던 상계 택지지구가 결국은 주거
역할을 맡겠죠. 주거 환경 개선. 그러니까 직, 주, 락 여기서 이제 다 이어집니다. 그래서 창동 차량기지 이전 부지에는 바이오, ICT 산업 클러스터, 그리고 NH 농협 부지에는 주거 판매 시설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신내 차량기지 여기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다 신내 차량기지와 중랑 공용 차고지 그리고 공공주택 통합 개발하겠다. 그래서 뭐 업무지구 여기도 직장, 문화시설 그러니까 락, 주 다 같은 다양한 기능을 담은 입체 복합도시로 변화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서부권에 위치한 서울혁신파크. 여기는 이제 미디어 콘텐츠와 R&D, 융복합 창업, 창조산업 클러스터, 창조타운을 만들겠다. 이게 다 일자리죠. 이렇게 다 이어집니다. 그리고 DMC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것도 서부권이죠. 서부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파크시티랑 DMC, 수세 차량기지와 상암 DMC 일대는 세계적인 이제 글로벌이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변 감성 놀이 공간으로 바꾸겠다. 이게 이제 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대신에 개발할 때도 상암 DMC와 연계해서 기능을 확장하겠다. 그러니까 락을 중심으로 이제 직, 주 이런 기능까지 확대를 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뭐 지상철도 지하화 제2의 연트럴파크를 조성하겠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락입니다. 락 측면에서는 감성 문화 공간을 만들겠다. 그래서 도보로 20분 내에 녹지 접근, 수변 거점 공간 이렇게 추가 조성하겠다. 그래서 뭐 계속 이게 결국은 보행 일생권 다 이어지죠. 보행 일생권이 결국은 걸어서 직장과 이제 뭐 수변, 공원, 도보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보행 일생권 실현을 위해서 정원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뭐 이런 천들은 다 이런 것도 다 기존에 나왔었잖아요. 계속 보시면 뭐 불광천,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 이런 지천, 르네상스 다 기존에 다 있던 것들입니다. 뭐 홍제천 이거 다 나왔던 것들이죠. 그래서 안 그래도 강북권역에는 상업시설이랑 문화시설 다 부족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주겠다. 결국은 이거 명분은 균형발전. 이 균형발전 명분으로 지금 강북권 대개조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여기서도 다 중요하거든요. 지금 여기 나왔던 제가 향락변 쳐놓은 것들은 다 중요하니까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형 일자리 측면 일자리에서는 창동 상계 여기 첨단 기업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시설 직, 락 같이 도입해서 자적 기능 결국 이게 또 일자리잖아요. 그리고 신내 차량 길지는 업무시설 그리고 입체 복합화를 통해서 마지막 거점을 조성하겠다. 그리고 가운데역 여기 철도시설로 기존에는 진적 단절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업무, 상업 주거 중심지 기능을 도입하겠다. 그리고 상봉망우역 그리고 서울혁신파크 여기도 이제 대규모 개발 가용지인데 여기도 일자리 확충 하겠다. 그리고 DMC 2.0 여기도 뭐 K 컬처 공간 그러니까 락을 중심으로 다른 기능도 확대해 나겠다. 락과 관련된 일자리겠죠. 그러니까 문화, 뭐 K 컬처 공간, 뭐 미디어 컨텐츠 이런 관련된 일자리가 들어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다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사업 담당 연락처 이게 왜 굳이 넣었을까요? 보시면 여기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추진하겠다 나와있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상계, 중계, 이제 월계, 택지지구 지금 이제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겠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상봉망우역 복합역사개발 그리고 창동 상계지역 클러스터 조성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신내 차량기지 통합개발 그리고 이것도 제가 이거 나중에 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 왕십리 비즈니스타운 지하 복합개발 이문 차량기지 일대 복합개발 뭐 이런 현대야 이런 것들 다 제가 한강편 쳐놨으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하나하나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빨간색 표로 된 부분 다 제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제가 이 PPT 자료로 가지고 설명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광북 전성시대 보도자료 관련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보니까 결국은 뭐냐 이 직주락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였죠? 미래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상업지역의 지금보다 두세 배 확대하겠다.
그래서 대규모 유휴부지, 이제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최초로 하이트 사이트를 도입함으로써 일자리 유치를 의무화하겠다. 그러니까 공짜가 아닙니다. 의무화해야 됩니다. 일자리를 유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차량기지, 그러니까 창동 상계 신내 차량기지가 나왔었고요. 터미널 나왔고요. 이제 그리고 서울혁신파크, 이런 역세권, 이런 키워드들이 다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지, 이제 일자리의 배후 주거지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대단지 아파트. 근데 땅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택지 지구를 거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부동산 경기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규제 혁신을 하겠다. 그러니까 뭐 여기 나왔던 것들은 이제 상계, 중계, 월계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말을 했고요. 이제 급하니까 패스트트랙 신통기획, 기존에 나왔던 패스트트랙 신통기획을 통해 가지고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키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세권에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시켜주겠다. 그리고 공공기여도를 15%에서 10%로 낮추고 용적률 1.2배 이렇게 다 해주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연현관 지구랑 고도지구에도 산자락 모아타운, 또 이제 별도의 또 추가적으로 또 새로운 말을 만들어냈죠. 산자락 모아타운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감성문화 공간 측면에서는 누구나, 주민들 누구나 20분 내에 녹지 접근, 수변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러니까 곳곳에 이제 공원과 녹지를 조성하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보로 20분 내에 걸어갈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근데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나온 이 보도 자료가 사실은 오늘 처음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기반시설 입체화 부분입니다. 기반시설 입체화. 조금만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확대해 볼게요. 지금 어떻게 보행 단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주거 환경이 약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철도 상부에 입체 복합 개발을 통해 가지고 지역을 연결시키겠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아까 서울의 차량 기지 면적만 하더라도 4.6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면적이 약 1.5배나 되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휴부지를 활용함으로써 입체 복합 개발을 하겠다. 이게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 51쪽에 나온 내용입니다. 결국 오늘 나왔던 내용이랑 일맥상통하죠. 이뿐만 아닙니다. 보시면 이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에서 도시공간 구조 파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이제 상업지역 확대 여기서 어디를 중심으로 봐야 되느냐, 저는 결국은 물론 동부권과 서부권에 있는 강력 중심지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면 저는 지구 중심지와 역세권 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지구 중심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치구 단위, 그러니까 자치구 내 생활권의 중심지거든요. 이 지구 중심지가 총 서울에 5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의 일상생활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서 보시면 근린 생활시설 밀집지역으로 관리한다. 결국은 이게 상업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일자리뿐만 아니라 이제 근린생활 시설 밀집지역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역세권도 지금 보시면 역세권과 중심기능을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확장하겠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만약에 상업지역 이제 두세 배까지 확대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아무 때나 지금 상업지역을 늘려줄 수는 없거든요. 제일 중점은 저는 이 강력중심지에 현재는 상업지역이 아닌 곳들이 이제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어디를 봐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뭐 두 번째, 당연히 이제 지역중심지 자체도 결국은 이 일자리 자족 기능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지역중심지가. 그래서 이 지역중심지에서도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지구중심지와 역세권 여기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계속 나오잖아요. 보행 일상권 실현을 위해서 지구중심과 역세권의 다기능 복합개발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도보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그리고 여기 또 자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가 일자리잖아요.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지역중심지와 지구중심지, 역세권의 기능 연계로 자독성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나중에 다 지도를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역중심지,
지금은 지역 중심지 하나의 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 중심지 하나의 점이죠. 또 역세권 하나의 점입니다. 이것을 결국은 이제 기능을 연계를 하겠다. 이 연계 지점, 이 연계를 통해 가지고 다속성과 다양성을 가진 다핵 연계형 공간 구조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고 뭐 권역별 지구 중심지는 자독성을 확보를 하겠다. 역세권에는 이제 복합 기능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이미 2040 서울 도시기반에서도 다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또 이 용도 지역별 관리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보도자료에서 결국 제일 핵심이 뭐라고 했죠? 상업지역을 지금부터 두세 배까지 최대 늘리겠다는 것인데요. 이것도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용도 지역별 관리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냐면 업무, 상업, 주거, 여가 이렇게 다양한 기능이 24시간 활력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융복합적 용도지역으로 운영하겠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지금 오늘 보도자료에서도 보시면 상업지역을 확대하겠다고 했잖아요. 상업지역. 그러나 이 상업지역에도 사실은 여러 개가 있거든요. 일반 상업지역이 있고 중심 상업지역이 있고 뭐 근린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상업지역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면 이 서울도시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금 일반 상업지역의 중심의 획일적 지정을 지향하겠다. 그러니까 지정이란 말은 추가를 해주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이 도시 기본계획에서도 이미 상업지역 면적을 늘려주겠다. 이런 뉘앙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만 일반 상업지역 중심으로 획일적 지정을 지향하겠다. 그리고 이제 지역 특성이나 중심지 체계. 그러니까 이게 아까 3도심, 7강력중심, 이제 12 지역중심, 53 지구중심, 그리고 이제 혁신축, 이제 4개의 축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행 일상권, 이런 것과 고려해서 중심이라든지 일반, 근린, 유통, 상업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상업지역으로 두세 배 늘려주긴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일반 상업지역 중심으로 획일적 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이런 뭐 여러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관리 목적에 부합한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상업지역으로 지정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계속 이 상업지역 파트인데 중심지 체계, 그리고 역세권 중심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피 상업지역을 지정 관리하겠다. 그래서 정합성을 고려해서 변경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상업지역을 중심지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정 관리하겠다. 제가 왜 계속 이 중심지 3도심, 7강력중심, 그리고 12 지역중심, 53 지구중심 왜 계속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상업지역을 지정 관리하고 여기다가 업무, 직장이겠죠? 상업, 주거, 생활 SOC 등 다양한 기능의 복합 용도를 유도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강북 대개조 이 보도자료에서도 결국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저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확대를 해보면 기존 2030 서울도시 기본계획, 그러니까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이 나오기 이전이겠죠. 용도지역, 지정 목적, 그러니까 상업지역이라고 치면 그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한적인 조정을 제시했다. 그래서 뭐 특정 범위 내에서만 정량적으로 추진했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상업지역은 어떤가요? 중심지 활성화, 그리고 상위 계획과의 실현 등을 고려해서 필요시 확대를 검토하겠으나 지금 1.92제곱킬로미터 이 면적, 특정 면적까지만 상업지역에 늘려주겠다. 이게 이제 과거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하지만 이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Work, Live, Play. 이게 결국 뭔가요? 이게 결국 직주락입니다. Work, 직이죠. Live, 주거, Play, 락. 그러니까 직주락, 이런 다양한 도시 기능이 융복합되고 개인의 삶, 이제 개인의 삶을 중요시합니다. 공간이 작은 도시가 되는 경향을 반영해서 이제 뭐 토지 이용이라든지 건축물 용도 밀도 높이의 허용 범위를 확대해 주겠다. 그래서 뭐 계속 보행 일상권을 실현하겠다. 수변 중심 공간 구축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또한 보시면 입체 복합
공간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왔고요. 그리고 또 내용이 뭐냐면요. 이 부분이 또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심지 기능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 거점 연계, 규제 혁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거점이라면 하면 뭔가요? 중심지 체계겠죠. 중심지 플러스 이제 역세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점 연계,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3도심, 7강력중심, 12지역중심, 53 지구중심, 그리고 역세권 다 따로따로 놀았는데 이거의 연계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오늘 이제 계속 락 측면에서 공원, 녹지, 수변축을 조성하겠다고 나왔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에 나왔던 축입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이 녹지축이겠죠. 같이 그려볼까요? 이 도봉산 이런 식으로 북한산 이 산들과 이렇게 다 녹지축입니다. 이렇게 녹지축이 있고 가운데 이제 도심을 가로지르는 남산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간악산 이렇게까지 다 이어지는 이게 녹지축이고요. 검은색 표기 해볼까요? 그리고 이제 한강 그리고 뭐 중랑천, 홍제천, 안양천 그리고 이 탄천 이게 다 수변축이겠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다 여기 곳곳에 지금 중심지가 다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12 강력 중심지가 어딘가요? 보시면 마고, 상암 수색, 용산, 청량리 왕십리, 창동 상계, 가산대리, 잠실 이게 다 7 강력 중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축을 만들고 이걸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죠? 도보로 20분 내에 걸어서 공원과 녹지, 수변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 강력중심지 주변에 계속 녹지를 조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나온 게 이제 강북권과 서북권이니까 이 곳곳에 녹지를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에서 녹지축이랑 수변축을 조금씩 계속 확대를 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대를 해 나갈 것이라 생각하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이 마포에 지금 이건 지도를 보고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보시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이 한강과 이렇게 지천이 있잖아요. 지천 이런 홍제천 예를 들어서 서북권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기 홍제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 이게 다 수변축이죠. 그리고 이제 녹지축 아까 녹지축 어디를 했나요? 이 한양도성 그리고 용산공원, 민족공원 그리고 여기 현충원 이게 다 이어지는 녹지축인데요. 근데 아까 중요한 게 어디라고 했죠? 지금 중심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기서는 신촌, 마포, 공덕 이 지역 중심지인데 지금 걸어서 20분 내에 걸어가지고 공원, 녹지 그리고 수변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는 것인데요. 이게 솔직히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마포 공덕 지역 중심지에서 이 용산까지 아니면 뭐 여기 남산까지 도보로 갈 수 있지 않잖아요. 한강까지는 뭐 조금 가능하겠지만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어떻게 해요? 연트럴파크라고 아시죠? 지금 이거 홍대 이 잘 안 보이는데 좀 확대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마포 예를 들어서 마포 이 공덕 중심지에서 여기서 남산까지 이 녹지축이잖아요. 여기가 녹지축 그리고 뭐 용산 민족공원까지 도보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녹지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나요? 바로 연테르파크 여기 보시면 여기 쭉 이어지잖아요. 대흥역 이렇게 다 이어지거든요. 성흥역까지 이렇게 여기 다 이것도 결국은 녹지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메인 녹지축이 따로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녹지축을 여기 연리단길이죠. 이 연리단길을 결국은 계속 이제 약간 나무로 치면 큰 가지가 있잖아요. 큰 가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축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잔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잔가지가 지금의 연트럴파크 이런 식으로 곳곳에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런 연리단길 같은 것들을 곳곳에 만들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뭐 지역 중심지나 이제 강역 중심지 인근으로 이제 녹지축을 계속
확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신통계획, 여러가지 신통계획이 몰려있거든요. 그러면 이 개발 계획을 보시면 이 남산에서 이어지는 여기도 녹지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통계획 이런 것들 보시면 다 녹지축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큰 녹지축, 수변축 지금 당장 개발을 하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장가지,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치면 되겠죠. 나뭇가지 연리단길 같은 것들도 곳곳에 만들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쭉 잘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에 보시면 이렇게 30년 이상 경과된 주택 비율 이런 것들 다 이미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빨간색이 80% 30년 이상 주택이 80% 초과된 지역인데 오늘 나왔던 동북권과 서북권에서 어디가 집중되어 있나요? 바로 노원구. 이 결국 택지개발지구거든요. 이 노원구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참고로 또 서남권에는 이런 식으로 뭐 목동 이런 데도 다 포함되어 있죠. 중구 이렇게 있긴 한데 오늘은 이제 여기 노원구 주된 타겟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주황색도 보시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죠.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도자료에서는 직접적으로 상계, 중계, 월계 대단지를 언급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료 있잖아요. 이 자료 혹시나 이 오늘 나왔던 PPT 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좀 급하게 만들어서 급한데 제가 필요한 부분 다 정리해놨으니까 공부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